신용점수는 올리는 것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용점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행동들, 그리고 왜 그것이 치명적인 함정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소액 단기 대출을 가볍게 생각하는 행동.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20만 원, 30만 원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신용평가사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소액 대출은 급전 필요성, 자금 여력 부족, 단기적인 현금 흐름 불안이라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 단기 카드론, 고금리 미니 대출은 금액과 관계없이 위험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즉 30만 원을 빌렸더라도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300만 원 대출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대출 종류의 성격과 목적이 평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 부채 건수가 많아지는 구조. 신용점수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가장 최악의 행동이 바로 부채를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평가 모델은 부채 총액보다 부채의 개수와 분산 정도를 훨씬 심각하게 봅니다. 부채 건수가 많다는 건 꾸준한 자금 흐름으로 해결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차입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 한 건, 카드론 한 건, 소액 대출 한 건, 이렇게 소액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구조는 금액이 작아도 신용점수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카드론 또는 현금 서비스가 2건 이상인 상태는 신용 하락 위험 신호로 간주돼 감점 폭이 큽니다. 세 번째 함정, 잔액 영원 패턴 플러스 자동 이체 실패.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결정적 함정입니다. 잔액이 반복적으로 바닥나거나 자동이체가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신용평가사 시스템에서 바로 위험 패턴으로 체크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실패는 자금 관리 능력 부족, 급전 필요 가능성, 금융생활 불안정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신호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신요금, 보험료, 카드 대금, 자동이체 실패, 이 세 가지는 신용에 가장 큰 불이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신용평가사는 자동이체 실패를 매우 민감하게 반영합니다. 네 번째 함정, 불필요한 카드 개수 보유.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신용점수에 유리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여러 장 있는 상태는 관리 리스크 증가, 우발 채무 가능성, 과도한 한도 보유라는 리스크 요소로 평가됩니다. 카드를 많이 보유했다고 신용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용평가사는 실제로 사용하는 카드의 패턴만 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신용에 유리합니다. 신용 점수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은 대부분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소액이라고 방심해서 단기 대출을 반복하는 행동, 여러 곳에서 부채가 조금씩 쌓이는 구조,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패하는 패턴,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계속 유지하는 습관,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 신용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떨어집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함정들만 피해도 신용점수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